예방을 위해 여러분 식사 안녕하십니까. 전에는 자, 반드시 오늘은 비누와 시험 물 대비 마지막 또는 시간을 갖도록 할 손소독제로 거예요. 손을 씻어야 선생님이 합니다. 학교 시간표에다가 네이버 폼 급식실에서는 문제 앞 올려놓은 거 학생과 거리 확인했나요? 두고 줄 서기, 풀어본 후에 식사 제출을 중 해야 대화하지 수행평가 않기, 포트폴리오 영역에 점수가 점심시간 반영이 자리에 됩니다. 옮기지 자, 다 않기. 풀어본 우리 친구들은 함께 이제 실천해봐요. 선생님과 함께 올바른 정답을 식사 맞춰보도록 할 일정은 건데, 건강한 자, 생활의 네이버 폼을 반드시 기본입니다. 먼저 풀어보고 나서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네이버 폼에 있는 문제를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학교 시간표에도 올려놨습니다. 자, 필요한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로 갑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 메리와 윌리엄은 의회가 제정한 이 문서를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래서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고 나왔네. 자, 메리와 윌리엄 그리고 의회 이 문서를 승인하였고 입헌군주의 토대가 됐다. 자, 뭐죠? 그렇죠. 영국을 떠올려야겠죠? 영국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었던 의회 정치의 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서. 바로 무엇입니까? 권리 장전이었죠. 자,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한 게 바로 뭐였어? 명예혁명이었잖아. 이 명예혁명 과정에서 나왔던 문서가 권리 장전이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둡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의 명예혁명 속에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나왔고 이 권리장전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 걷는 것도 위법이고 의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모집하는 것도 위법이다. 자,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는 영국의 권리장전이구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잘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미국 혁명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고르시라고 나왔죠. 자, 미국 혁명의 과정을 일어난 순서대로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들로 중심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뭘까? 그렇죠. 먼저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을 해야겠지. 자, 이게 1번이 되겠다. 자, 그 식민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섭을 하지 않았었는데 영국 정부가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식민지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지세라든지 차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근데 이렇게 세금을 갑자기 부과하니까 식민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동의도 없이 너네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해도 되냐 하면서 항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보스턴 차사건이죠. 자, 이렇게 보스턴 차사건을 통해서 배에 실려있던 차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영국 애들이 강력하게 탄압을 나서게 되죠. 그러니까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그래, 우리가 이 기회에 차라리 독립을 위해서 맞서 싸우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되고, 자,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드디어 미국 혁명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네 번째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 식민지와 영국 간의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하게 된다? 그렇죠. 식민지가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13개 식민지가 독립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 이게 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 혁명의 과정, 순서를 꼭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 자,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네.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필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3부회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3부회를 통해서 루이 16세,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세금을 걷기 위해 3부회를 소집을 했었죠. 3부회에는 1신분, 2신분, 3신분들이 다 참여를 했을 텐데, 자, 여기서 3신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동안, 자, 어땠어? 1신분, 그리고 2신분은 지배계층, 그리고 3신분은 피지배계층으로서 엄청난 차별을 받았었지. 정치에 참여하는 권한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부에서 3신분들이 우리도 너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 요구하게 돼요. 근데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게 되죠. 자, 그러니까 화가 난 30분들이 뛰쳐나와서 자, 새로운 회의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회였죠. 자, 국민의회에서는 자, 어떻게 했을까? 국민의회를 구성을 하게 됐어. 자, 그러니까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어때? 3부회를 통해서 빨리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30분이 뛰쳐나가서 3부회가 운영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국민의회를 협박을 하게 되죠. 너네 뭐 하는 짓이야? 빨리 가서 3부에 다시 참여해. 하면서 탄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에 반발해서
국민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지. 이미 시작됐단 말이야. 엎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당시 루이 16세 프랑스 절대왕정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던 어디를? 자, 배가 아니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겠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니까 당연히 루이 16세도 쟤네 무섭다. 어떻게 하지? 쟤네 말을 들어야겠네? 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 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고 난 뒤에 국민의회는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문서를 통해 발표하게 되죠. 자, 여기 오게 되는 게 바로 뭐야? 인권선언이 와야겠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했었던 그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뭘 폐지하자? 봉건제 폐지 선언을 하게 되죠. 신문제도 없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봉건제 폐지를 선언을 하게 되고 새로운 뭘 만들게 된다? 헌법을 새롭게 만들게 되고 헌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당연히 새로운 의회도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 국민의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입법의회입니다. 자, 입법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입법의회 또한 여전히 삼신분들에는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야. 왜? 입법의회에서 선거권에 대한 확대를 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누가? 가난한 자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외됐다는 거야. 왜? 자,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거야. 그쵸? 재산을 가지고 차등했단 말이야. 선거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삼신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시 입법의회가 아닌 새로운 회의기구를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국민공회였습니다. 자, 그럼 국민공회는 여러분, 자, 공이 들어갔네. 공이 들어갔다는 것은 뭘 추구한다? 그렇죠. 공화정을 추구하는 거겠죠? 공화정에서는 황제의 존재가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처형하게 되는 거야? 루이 10세를 처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회의기구들의 변화를 알아둬야 돼. 3부회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회 그리고 입법의회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공회를 꼭 기억을 합시다. 자,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로 오게 되는 게 방이 뭐야? 자, 3부의 소집이 먼저 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국민의회를 구성을 해야겠지? 국민의회를 구성을 하고 루이 16세가 탄압을 하려고 하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해서 우리들이 진짜 마음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새로운 헌법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회가 바로 입법의회입니다. 자, 입법의회는 여전히 삼신분들에게 의해 불만이 있었다는 것, 재산에 따른 선거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게 바로 국민공회가 되는 거고 국민공회에서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죽이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 문제 볼까?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유럽 대륙에 어느 나라도 자, 영국과 교역할 수 없도록 항구를 어떻게 한다고? 봉쇄하는 명령이래요. 자, 뭐죠? 자, 그렇죠. 대륙 봉쇄령입니다. 자, 그럼 대륙 봉쇄령에서는 또 하나 뭘 떠올려야 돼? 대륙 봉쇄령을 내린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지. 자, 누가 이런 대륙 봉쇄령을 내렸던 거야? 그렇죠. 바로 나폴레옹이었죠. 자, 우리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에 등장했던 나폴레옹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방금과 같은 대륙 봉쇄령을 기억해 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알아둬야 돼? 그렇죠.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럽 정복 과정 속에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뭐를 전파시켰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유럽 대륙에 전파시켰다는 점을 같이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을 꼭 기억해둬야 돼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 자, 5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비인회의. 자, 힌트가 하나 나왔네. 비인회의에서 유럽은 자, 이거와 이거를 자, 이것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자, 빈 체제가 형성이 되었다네. 자, 우리 빈 체제 꼭 기억해둬야 된다 그랬지? 자, 빈 체제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였어? 자, 유럽의 뭐를 이전 상태로 돌린다는 거야? 그렇죠. 유럽의 영토화 그리고 정치 체제를 왜? 이런 영토화 정치 체제가 다 누구 때문에? 자, 프랑스 혁명 당시 나폴레옹 때문에 다 뒤죽박죽 바뀌었다 그랬잖아. 나폴레옹이 침략을 받으면서 이거를 이제는 뭐 이전으로 돌리자? 그렇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자는 게 핵심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키워드들, 영토, 그리고 정치체제, 그리고 프랑스 혁명, 자, 이전으로 돌리는 것에 합의였다. 빈체제.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 자, 빈칸 1, 2, 3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1차 선거법 개정에서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1838년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인민헌장을 발표하였다. 자, 노동자 선거권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인민헌장을 발표하였다. 자, 어디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영국의 무슨 운동입니까? 그렇죠. 차티스트 운동에서 나왔던 거였지. 자, 차티스트 운동 중에 내걸었던 이 인민헌장 중에 우리는 가장 맨 꼭대기에 위치했던 이 문장을 꼭 기억해둬야 된다 그랬어. 그게 바로 이 차티스트 운동의 핵심 내용이라 그랬거든. 자, 뭘까? 선거권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뭐에 들어갈까? 처음에는 우리 나이 제한이 있다 그랬지? 자, 나이 제한이 있어서 21세 이상이란 나이가 등장을 해야 돼. 자, 21세 이상은 뭐와 같다 그랬죠? 성년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거고, 21세 이상의 모든, 누구? 여기서는 성별이 나와야 돼. 방금 앞에서는 나이 제한이 있었고, 이번에 성별. 누구만이? 그렇죠. 남자, 성인, 남성만을 요구했다는 거야. 자,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성만의. 21세 이상 모든 남성의 무슨 선거권을 요구했다? 그렇죠. 보통 선거권을 요구했다는 거였죠. 이 보통이란 단어가 들어가야지 한 명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들 21세 이상의 나이 제한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남성만이 참여하는 성별에도 제한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보통 선거권을 요구했다는 거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언론이나 다수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가 있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문제의 해결은 이거를 통해서 가능하대요. 자, 근데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죠? 누가 말했다고? 비스마르크가 말했다. 자, 그 비스마르크의 유명한 독일의 통일 정책 뭐였죠? 정답은 그렇죠. 철혈 정책이었죠. 철혈 정책. 자, 철혈 정책 또는 철과 피라고 적어도 되겠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철은 뭐야? 그렇죠. 무기 또는 군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군사를 통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야. 피를 흘린다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독일의 통일은 이 군대를 통한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자, 우리 비스마르크 철혈 정책 기억해 둡시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옳은 설명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옳은 것을 골라야 돼. 자, 보게 되니까 미국 남북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네. 자, 그럼 1번부터 차례를 보자. 대농장 경영이 발달한 북부는 면허와 담배를 재배를 해서 영국에 수출하였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노예제를 옹호했대요. 자, 노예제를 찬성했다고 하고 있네. 자, 여러분 북부는 노예제를 찬성했나요? 아니죠. 북부는 노예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보기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북부가 아니라 뭐로 고쳐줘야 돼? 남부로 고쳐줘야 되겠네. 2번, 상공업이 발달한 남부는 영국과 경쟁했기 때문에 보호무역과 노예제를 반대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틀렸죠. 뭐가 바뀌어야지 옳은 문장으로 바뀔까? 그렇지. 남부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 북부로 바뀌어야 돼.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을 하고 자유무역을 주장을 했어. 북부가 보호무역과 노예제를 반대했던 거였지? 자, 3번.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였대요. 정답인가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자, 남부가 게티즈버그 전투를 계기로 승리해서 남북전쟁이 끝났대. 맞나요? 아니죠. 그럼 이것도 옳게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남부가 아니라, 그렇죠. 북부가 승리하게 되죠. 노예 해방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남북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야. 9번을 보자. 빈칸 1번, 2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미국도 이거에 대한 이거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멀로 선언을 발표했대요. 자, 멀로 선언은 뭐였지? 그렇지.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잖아.
이때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그랬어. 하나가 바로 영국이었고 그 다음이 미국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미국에서는 원로 대통령이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 그랬어. 자, 그럼 1번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이야.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자, 누구의 간섭을 배제한다? 그렇죠. 영국이 아니라 아이고 미안.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다고 했던 게 바로 멀로 선언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들어갈 키워드들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다. 찬성한다고 하면 안 돼요.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다고 했던 게 바로 멀로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 자, 10번.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보자. 1번. 프랑스 혁명 이후 정치가 안정되어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대. 일단 정치가 안정되어서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데 뭐가 틀렸지? 그렇지. 프랑스 혁명이 아니죠? 자,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 영국이면 명예혁명이잖아. 명예혁명을 통해서 정치가 안정되었던 거야. 자, 2번. 철,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였다. 자, 맞네요. 그렇죠.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원재료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 3번. 인클로저 운동으로 도시에서 일터를 잃은 농민들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 자, 이거는 뭘까? 틀렸죠? 자, 뭐가 틀렸어? 농민들이 농촌으로 이동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간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지.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농촌에서 실업자가 된 농민들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 그렇죠. 도시로 이동을 해서 도시 공장에 노동력을 제공해 줬다는 거였지? 3번은 틀리겠다. 자, 4번 해볼까? 일찍부터 넓은 식민지를 확보하여서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처로 활용할 수가 있었대.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 그렇죠. 2번과 4번이 되겠네. 자, 다음 문제 보자. 빈칸에 들어갈 국가는 자, 철강, 기계, 화학 등 새로운 산업부를 중심으로 제2차 산업혁명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과 이 나라가 영국을 앞서는 새로운 공업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자,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 당연히 초반에는 영국이 가장 많은 공업 생산량을 차지했을 거야. 하지만 뒤늦게 산업혁명이 다른 나라에도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런 영국과 순위가 바뀐다고 그랬죠? 영국의 생산 비율은 계속해서 추락하게 되고 반대로 뒤늦게 참여했었던 독일이라든지 이 나라는 산업 생산 비율이 늘어난다 그랬어. 자, 대표적으로 1900년대 가장 세계에서 공업 생산량을 자랑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어디였죠? 그렇죠. 미국이었죠. 자, 우리 미국이 나중에는 영국을 앞질러서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열등한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대. 자,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세웠다죠. 우리가 너네를 식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해. 자, 왜냐? 뭐 때문에? 자, 뭐가 있어? 그렇죠. 인종 간에도 차이가 있다. 바로 뭡니까? 인종주의가 있었다는 거. 백인이 흑인, 황인종보다 우월하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죠. 뭡니까? 사회진화론이죠. 사회진화론. 자, 사회도 진화를 하게 된다. 약한 나라는 당연히 멸종할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가 지배하는 것은 당연해. 그게 바로 사회진화론이었죠. 그래서 우리 제국주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인종주의와 사회진화론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 13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독일의 식민지 확대 정책입니다. 자, 뭐였죠? 자, 비. 자, 다 뭐로 시작해? B로 시작하네. 그러면 세 개의 B가 있네. 그러면 무슨 정책? 그렇죠. 독일의 식민지 확대 정책이었던 3B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 자, 똑같다.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를 연결하는 영국의 식민지 확대 정책. 자, 세 개의 C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정책? 3C 정책. 자, 우리는 3B 정책과 3C 정책의 키워드들을 꼭 기억해둬야 돼. 자, 도시명이 하나, 둘, 셋. 도시명이 3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자, 이 도시에 대한 식민지 확대 정책은 누군지, 독일인지 아니면 영국인지, 이거를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 자, 15번.
아프리카의 이집트의 자, 힌트 하나는 뭐야? 이집트네. 이집트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인물로 적극적인 부국강병 정책을 실시한 인물은 누구이냐? 자, 여러분 이집트의 근대화 정책, 부국강병 정책 하면은 누구 떠올려야 된다 그랬지? 그렇죠. 무함마드 알리였죠? 자, 그럼 정답은 뭡니까? 4번입니다. 정답은 무함마드 알리. 자,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무함마드 알리와 함께 알아둬야 되는 게 뭐였어? 그렇지. 수에즈 운하 건설을 통해서 통행세를 걷어서 이집트의 근대화에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막대한 건설 자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럽의 나라에 빚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빚을 못 갚게 돼서 결국에는 영국에게 운영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둡시다. 자, 16번. 제국주의 국가들이 침략을 격퇴하고 독립을 유지했던 아프리카의 국가를 모두 쓰시오. 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에 의해서 다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나라만은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랬어. 자, 어디입니까? 그렇죠. 에티오피아와 그렇죠. 라이베리아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뭘 주목해야 된다? 에티오피아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랬지. 자, 에티오피아. 방금 위에서 봤었던 누구? 이 메넬리크 2세. 이 메넬리크 2세의 에티오피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통치하고 있었죠. 메넬리크 2세 같은 경우는 이미 근대화를 시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이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누구의 침략을, 그렇죠. 이탈리아의 침략을 무찌를 수가 있었죠. 그 이탈리아를 무찔렀던 전투가 바로 무슨 전쟁? 아도와 전투였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에티오피아는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메넬리크 2세의 통치력이 있었다는 거랑 아도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 같이 알아둡시다. 자, 17번 보자. 인도에서 반영운동의 과정으로 일어난 사건 순서대로 고르시오. 자,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인도. 일단은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죠. 자, 뭘 통해서? 플라시 전투를 통해서. 자, 플라시 전투 누구와 누구 간의 싸움이었어? 그렇죠.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은 게 바로 영국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영국은 인도로 차근차근히 그 지배력을 넓혀나가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서 영국의 물건들이 인도로 들어오게 되네요. 자, 영국에서 값싸게 생산한, 대량 생산한 질 좋은 면직물들이 인도로 들어오게 되고 인도의 면직물 산업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와야 되는 게 그렇죠. 영국의 면직물 시장으로 인도가 전락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면직물 시장이 이제 망했잖아, 인도가.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 실업자가 됐어. 그들을 자, 누가 고용하게 되죠? 그렇죠. 세포이라 그래서 영국의 용병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 영국의 용병을 우리 뭐라 그래? 세포이라 그랬죠? 자, 이 세포이들로 돼서 이제 영국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네. 그렇죠. 탄약 주머니에다가 소기름, 돼지기름을 발랐죠? 자, 세포이들은 어떻게 생각해? 저 영국놈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일부러 저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세포이의 항쟁입니다. 자, 하지만 세포이의 항쟁도 결국에 영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진압되게 될 거야. 자, 진압되고 나니까 이제는 영국이 직접 인도를 통치하겠다고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의 지식인들, 인도의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아직은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인도 국민회의를 결성을 하고 일단은 영국에게 협조하면서 우리의 힘을 키우자. 그리고 독립을 준비하자라고 하게 되죠. 자, 근데 이러한 결정을 뒤바꾸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네. 그게 바로 뭐야? 그렇죠. 벵골 분할령이었지. 자, 영국 애들이 이 벵골 지방을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둘로 쪼개서 통치하려고 하게 되죠. 자, 당연히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 사람들을 종교를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게 하려는 통치 방법이다라고 해서 반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 국민회의가 나서서 유럽,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자, 그러면 이때 인도 국민회의가 저항을 하게 되면서 4개의 강령을 내세웠다 그랬어. 밑에 나와죠. 인도 국민회의가 내걸었던 4개의 강령. 자, 국산품 애용 나왔고 자치획득이 나왔어.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건 뭘까? 국산품을 사자. 대신에 뭘 사지 말자? 그렇죠. 영국 상품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불매하자는 거였어. 영국 상품 사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인도인들의 민족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뭘 강화하자? 민족교육을 강화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의 이런 반영운동의 과정을 순서대로 알아둘 필요와
인도 국민회의가 내걸었던 뭐를 알아둬야 된다? 이 4대 강령을 꼭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빈칸 1번, 2번에 들어갈 국가를 쓰시오. 자, 1번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도산 화편을 미수출하였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린 여기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교과서에 있는 삼각무역의 그림, 화살표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나라가 어떤 나라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자, 일단은 여기가 영국이라고 하면은 영국에서 면직물이 넘어가네. 면직물을 어디로 수출하게 돼? 그렇죠. 식민 지배하게 되는 인도로 수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은 어느 나라로부터 차, 비단, 그리고 도자기를 수입하게 될까? 그렇죠. 중국이 어떤 청나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 자, 청나라로부터 수입을 하니까 당연히 막대한 양의 은을 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인도를 통해서 청나라에다 뭘 갖다 팔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아편을 미수출하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아편을 샀으니까 인도한테 은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은은 인도를 거쳐 영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은 1번은 뭐야? 그렇죠. 영국이 되겠고, 자, 아편을 수입했던 나라는 바로 청나라죠. 그래서 우리 이 삼각무역의 그림 교과서에 있는 거 꼭 기억해도 돼요. 다음 문제 보자. 20번.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1856년 청관리가 에로의 사건 선원들을 밀수 혐의로 체포를 하고 영국 국기를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 힌트가 여기 나와 있지? 에로 무슨 사건이야? 에로 사건이야. 자, 그럼 우리 에로 사건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에로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를 같이 알아야 된다 그랬어. 뭐였죠? 자, 영국이 일으켰던 거였죠. 그래서 제2차 아편 전쟁이 발발한다는 것을 같이 알아둡시다. 자, 2차 아편 전쟁이 나왔으니까 1차 아편 전쟁도 있었겠지? 1차 아편 전쟁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둬야 된다 그랬어? 1차 아편 전쟁에서는 그 전쟁의 결과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고 영국과 난징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아편 전쟁과 2차 아편 전쟁을 구분해서 꼭 알아둡시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 자, 일본의 메이주 신을 본떠 의회를 설립을 하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는 등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여서 추진되었던 중국의 근대화운동은 무엇이냐? 자, 우리 중국의 근대화운동은 우리가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 있었던 거와 두 번째 있었던 건데, 자, 이거는 몇 번째일까? 그렇죠. 바로 두 번째 겁니다. 일본의 메이주 신을 본뜨자 의회를 설립을 하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자. 그렇죠. 변법 자강 운동이죠. 자, 변법 자강 운동을 실시했던 이유가 뭐야? 그 전에 있었던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화 운동이었던 양무 운동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었죠. 뭘 통해서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어. 그렇죠. 자, 누구와의 싸움? 일본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실패로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왜 우리를 이겼을까? 아, 일본은 메이주 신을 통해서 모든 걸 바꿨네. 정치 체제도 바꾸고 의회도 설립하고 헌법도 제정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 거야. 우리도 양무운동 때 중체서용이라 그래서 중국의 전통과 가치를 근본으로 해서 바꾸지 않고 기술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제. 기술만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정치체계라든지 교육, 사상 모든 걸 바꿔야 된다. 일본의 메이주신처럼. 그래서 시작했던 게 바로 변법자강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을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23번. 다음 빈칸 1번, 2번, 3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나가 누구냐지. 자, 나는 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주의가 일어나 유럽이 독립하였고, 자, 또 무슨 주의가 일어나고 무슨 주의가 두드러진다. 세 개의 주의가 등장을 하네. 자, 주의. 자, 뭘까? 그렇죠. 자, 일단은 1번에 들어갈 게 뭐야? 민족주의죠. 민족주의가 일어나니까 각국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 2번은 전제 정치에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무슨 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민권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황제가 다 통치를 지 혼자 독재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우리의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권주의가 일어나는 거고, 마지막은 자,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의 뒤를 이었대. 즉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 문제야.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
그래, 뭐다? 백성들의 생활, 인생주의를 뜻하는 거죠. 자, 세 개의 민이 나왔네. 자, 무슨 주의? 그렇죠. 삼민주의죠. 삼민주의 하면 누구야? 그렇죠. 순원을 기억해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원, 삼민주의 같이 연결시켜서 알아둡시다. 자, 다음 24번. 다음 조약은 무엇인가? 자, 이 조약으로 청은 막대한 전쟁배상금. 전쟁배상금이니까 뭔가 청나라가 전쟁을 했나 보다. 그래서 랴오동반도와 타이완을 자, 누구에게 줬다? 일본에게 줬네. 아, 그러면 지금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뭐가 있었구나. 뭐야? 그렇죠.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에서는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그 결과 맺은 조약이 바로 뭐였어?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죠. 시모노세키 조약. 그래서 라오동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게 줬다는 거였어. 자, 근데 이때 깡패가 등장을 하죠. 그 깡패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일본에게 간섭을 합니다. 너네 랴오동반도 다시 돌려줘. 너네 우리가 내려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청나라한테 돌려줘. 자, 친구들이랑 데리고 와서 삼국 간섭을 일으켰던 거였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굴복한 일본은 랴오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돼.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부터 러시아에 대해서 이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일본이 누구와 함께 한번 싸우게 되냐? 그렇죠. 러시아와 한바탕 붙게 되는 거야. 자,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이죠. 자,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그렇죠. 또다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조약을 맺게 되죠.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만주와 한반도에 대해서 러시아든 어떤 나라든 간섭을 할 수가 없어. 누구만이 여기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일본만이 할 수 있다. 이 조약이 바로 뭐야? 러일 전쟁의 결과 맺어졌던 조약. 그렇죠. 포츠머스 조약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청일전쟁에서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었다는 것과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조약이 맺었다는 점을 같이 알아둡시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조약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맺게 되었는가? 자, 그럼 다음 조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조선은 부산과 두 개 항구를 개방을 하고 일본인이 통상할 수 있게 한다. 조선의 해안을 일본의 해양제가 자유롭게 측량한다.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일단은 조선과 일본이 등장을 하고 자, 누구에게 되게 불리한 조건이야? 그렇죠. 조선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조약이다. 자, 그러면 조선과 일본이 맺었던 조약 뭘 떠올려야 돼? 그렇죠. 강화도 조약을 떠올려야겠다.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였죠? 그렇죠. 운용호 사건이 계기였죠. 일본이 운용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보내게 되고 조선이 위협사격, 경고사격을 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너네가 먼저 썼다고 하면서 대응사격으로 빠바바방 때리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놀란 나머지 조선이 일본과 회의를 하게 되고 그 회의 결과 맺어진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다 풀어봤어요. 지금 풀어본 문제들은 다 시험 문제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자, 꼭 네이버 폼에 올라와 있는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해주고 지금 이 영상을 꼭 시청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야. 자, 모두 고생 많았어요. 안녕.